네, 자바의 함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의 함수는 영어로 이제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로그램의 일정 부분을 재사용, 즉 반복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블록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 소위 이제 모듈화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러분이 어렵게 이해가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그 과제로 내준 것 중에 하나가 1부터 맥스 값, 뭐 예를 들어 30, 1부터 30 사이에 뭐 소수를 찾아라, 뭐 이런 거를 이제 과제를 내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맥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1부터 30까지는 찾았지만 예를 들어서 맥스 값을 50으로 바꾸게 되면 뭐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1부터 50 사이에 있는 모든 소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소수 찾기라고 하는 기능을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 놓으면, 즉 블록으로 만들어서 그걸 모듈화하면, 그 다음에 입력값으로 맥스 값을 넣게 되면 결과값으로 소수가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수를 찾는 소수 찾기 그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그 소스에 대한, 그러니까 소수를 찾기 위한 프로그램을 호출함으로써, 호출하는 명령, 그 다음에 호출할 때는 입력 명령 이런 걸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별도로 프로그램을 짜지 않아도 같은 내용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이제 소프트웨어 재사용이라고 하고요. 반복 사용.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고 컨트롤 C 한 부분을 한 줄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예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 기능은 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바도 동일하게 있고요. 그래서 문법적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네모칸이죠. 자, 예제입니다. 정수 두 개를 더하고 두 개 더한 값의 결과값을 반환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값 두 개를 넣더라도 항상 값을 넣기만 하면 두 개의 합의된 그 결과값을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의 그 흔히 쓰는 저기 뭐 스마트폰에도 계산기가 있을 겁니다. 계산기에 플러스 함수가,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을 하시오 했을 때 2 하고 더하기 버튼 누르고 3 하게 되면 두 개 수를 더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요거가 이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함수를 그 자바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모듈화를 해야 되고요. 모듈화, 즉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도록 요거를 잘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모듈화. 그 다음에 모듈화된 내용을 호출하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듈화하는 것을 함수 생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호출하는 부분은 뭐 호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함수에 이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름. 그래서 함수 이름을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함수 이름에 가로, 소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로 안에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 아주 말이 어려운데요. 이거는 입력값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입력값. 자, 근데 자바에서는 그 레퍼런스라고 하죠. 클래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도 같이 입력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함수 이름,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인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앞에 반환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반환값의 타입, 즉 인자도 마찬가지로 타입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떤 값이 더했을 때 도대체 나오는 값이 정수냐,
실수냐, 아니면 뭐 클래스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반환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서는 이제 함수의 코드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아까 반환값의 타입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반환값의 타입에 맞는 return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서, return은 이제 반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환값을 이제 변수명으로 해서 반환하게 되는 이런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재반복, 그러니까 반복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거가 바로 함수 호출입니다. 자, 함수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함수 이름 가로 열고 인자값을 하드코딩 해도 되고요. 해서 세미콜론 하게 되면 그 함수를 호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제 반환값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그 뭡니까? 그 변수 이런 곳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테자 반환값이 타입의 인테자다, 정수다. 그러면 인테자 a는 시스템 함수 이름 가로 열고 인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예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정수 2개를 한번 더 해보시오 하는 겁니다. 그럼 함수를 만들고 호출하는 방식을 써보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중간고사를 볼 때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예,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수 2개를 더하고 정수값 타입으로 반납하는 함수를 선언하시오. 그 다음에 호출하는 방법을 쓰시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주의를 상기를 하고요. 자, 예제 들어갑니다. 정수 2개를 더하고 반환해라. 그럼 이때 인자는 2개죠. 정수 2개라고 했으니까 정수 2개 변수값 num1, num2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인테자 num1, num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환값이 있을 겁니다. 반환하라고 했으니까요. 반환값은 우리가 c라고 하고요. 반환값의 타입은 정수하고 정수를 더하게 되면 당연히 정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인테자입니다. 자, 요 세 개를 보고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함수의 이름은 addx라고 했습니다. addx. 그래서 위에 있는 첫 번째 네모칸을 보시고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환값에서 타입은 인테자죠. int. 함수 이름은 addx. 그 다음에 인자는 2개입니다. 인테자 num1, 인테자 num2. 즉 num1, num2가 들어와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정수값을 제시한다. 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요. 간단하게 더하는 거잖아요. num1 더하기 num2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그러니까 인테자 c는 num1, num2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return 한 칸 떼고 num1 더하기 num2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정석이 아니니까요. 정석은 인테자 c 변수를 만들고는 num1 더하기 num2 하면 이제 c라고 하는 정수 변수에 이제 그 합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리턴하면 되시겠습니다. return c. 자, 그렇게 하면 뭐 간단하게 세 줄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 수 있었고요. 얘를 호출할 때는 예를 들어서 호출할 때 인자값 10, 20을 넣어서 호출하시오 하면 함수명 addx 가로 열고 10, 20 가로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 10과 20이라고 하는 그 정수형 그 뭡니까 변수 값을 넣어서 그 함수 addx를 호출하는 그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뭐냐면 addx를 호출하게 되면 결과값이 인테자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테자 좀 더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인테자 d는 addx 가로 열고 10, 20 그러면 d에 10과 20을 더한 30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쇄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요. system.out.println 하고 가로 열고 d 하게 되면 30이 인쇄가 되겠죠. 네, 방금 전에 함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개 변수 인자를 이용하는 방식을 많이 쓰죠. 예, 그거에 대한 겁니다. 함수 호출하고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인자를 선언하고 할당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해서 인자값을 저장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줘야 요걸 이제 x를 인쇄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그 예제가 옆에 있는 겁니다. 인테자 호출하는 겁니다. 인테자 a는 10, 인테자 b는 20. 그 변수명 a하고 b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ddx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자 x는 addx 가로 열고 a, b 뭐 이렇게 하게 되면 addx 가로 열고 10, 20하고 동일한 거죠. 예, 우리가 방금 전에 했었던 예제를 좀 폭넓게 그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원래 함수 인테자 addx에 인테자 num1, num2에 하나씩 매핑이 된다는 거죠. num1이라고 하는 곳에 a 값이 들어가고 num2라고 하는 곳에 b 값이 들어간다. 화살표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매개 변수 인자 전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는 우리가 이제 그 생성을 할 때 여기 보시면 빨간색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앞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걸 썼잖아요. 이것은 클래스명이 같고 메인 함수 안에서 쓸 때 메인 함수와 같은 레벨로 쓸 때 그걸 호출할 때는 스태틱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적 함수, 그러니까 정적 그 함수에 대한 그 호출이죠. 그렇지 않고 스태틱을 빼놓게 되면 뭐 여러분이 학습은 안 했는데요. 객체가 쓸 수 있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가 아닌 프로그램 내에서 쓸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제 우리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태틱을 쓴 겁니다. 메인도 앞에 보면 스태틱이 들어가 있잖아요. 같은 논리입니다. 자, ex6-1이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됐고요. 인테자 d는 sum 1, 2, 3. 매개가 3개네요. 값을 하드코딩을 했습니다. 1, 2, 3을 순서대로 넣겠다. 그 다음에 시스템 아웃점 프린팅 라인에서 d를 인쇄해봐라. 이겁니다. 자, 함수 호출은 했는데 함수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함수 정의가 아래에 바로 나옵니다. 스태틱의 인테자. 반환값이 인테자군요. sum하고 인테자 a, 인테자 b, 인테자 c. 값 3개를 정수형으로 받아서 뭔가 하는구나. 요 얘기입니다. 인테자 a, 인테자 b, 인테자 c는 그 안에서의 로컬 변수로 사용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인테자 토탈에서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3개를 더해라. 그러면 1, 2, 3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6이 되겠네요. 그 6 값을 토탈이 대입이 되고 그 값을 리턴을 해라. 그러면 토탈이 인테자니까 예, 딱 맞을 겁니다. 자, 실행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6-1 자바 코드입니다. 확인 한번 하시고요. 네, 이클립스를 써서 결과값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3개 값을 더한 6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할 때 뭐 하나만 하지 마시고요. 그 sum 안에 들어있는 값을 좀 변환을 시켜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 2, 3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4, 5, 6을 넣어본다든지 뭐 7, 8, 9를 넣으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값이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함수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 9, 10, 11에 있는 코드를 매번 쓰지 않아도 한번 정해 놓으면 5처럼 이렇게 함수 호출을 통해서 아래쪽에 있는 8, 9, 10, 11을 재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함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값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이제 call by value 이 방식을 많이 쓰는데 뭐 간단한 예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실은 학습을 했고요. 주요 변수의 값을 함수로 전달할 때 뭐 복사한 값을 전달을 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published void main에 넣고요. float 썼네요. 이번에는 인테저 너무 많이 써서 float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float의 num은 10.0f f자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out.println에서 num 하면 뭐 10.0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rand 가로 열고 num 즉 10.0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함수 호출을 해봤습니다. rand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값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함수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세 번째 줄 아래에서 static void rand float new num. 예, 여기 보시면 플로트로 선언을 해야 되겠죠. 위에서 이제 호출을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new num은 new num 더하기 5.0 f. 예, 뉴넘이 이미 이제 플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5 값을 5.0을 더해서 추가해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들어온 값에 5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쇄를 해라, 요 간단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빨간색 플로트부터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 넘은 10.0 했고요. 그걸 인쇄해 본 겁니다. 시스템.out 프린트 라인 하게 되면 10.0이 나오겠죠. 뭐 넘은 10.0, 그 다음에 랜드 10.0 f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그 5.0을 더한 값 해서 new num은 10에다가 5를 더했으니까 15.0이 나올 겁니다. 자, 다시 num은 20.0 f로 이제 왔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인쇄했습니다. 시스템.out.println에서 num은 num 하면 뭐 20.0이 나오겠네요. 그러면서 다시 랜드를 불렀습니다. 랜드 num. 그러면 현재는 num이 20이기 때문에 20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가보니까 5를 더하는 거구나. 그러면 25.0이 나올 것 같고요. new num은 25.0.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스템.out.println 이번엔 num을 하게 되면 num 값은 변화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num은 20이기 때문에 20을 인쇄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값이 변화를 안 하고, 즉 num이라고 하는 값을 정했을 때 그 num이라고 하는 값을 그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이면 10, 20이면 20, 요 값을 전달만 하는 것이지 그 값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call by value라고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네, 방금 설명한 내용을 그 자바 코드로 표현을 한 거고요. 예, 뭐 큰 어려운 점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입력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클립스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클립스로 실행한 내용이고요. new num, 그러니까 함수 안의 값은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들어온 값에 따라서. 왜냐면 입력 더하기 5니까. 자, 그런데 원래 값 num이라고 하는 값은 바뀌지가 않았다. 그거가 바로 이제 call by value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왜 안 바뀌었을까요? 복사를 해서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value to return, 즉 반환값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 이제 호출된 위치에 이제 값이 이제 반환이 되는 거죠. 반환될 때 그 타입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인테자로 돼 있으면 인테자 변수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호출한 값을 저장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해왔던 거죠. 자, 그리고 반환값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 형식은 void를 사용하겠습니다. voi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다는 뜻이잖아요.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void의 main, 이 main도 main 함수잖아요. 근데 main 함수에 그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void를 쓴 겁니다. 이것처럼 함수에도 똑같이 void라는 걸 쓸 수 있다, 그겁니다. 자, 예제 한번 보시죠. 뭐 첫 번째로 그 함수 정의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7번째 줄 중간에 static void, 반환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펑션 fn의 gender, 남자 여자 성별을 나타내는 건가 봅니다. 스트링의 gender, 문자열로 젠더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하는데, 처리를 하는데 반환값은 없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이제 if 젠더, 그러니까 좀 들어와 있는 값, 그러니까 스트링의 젠더로 들어온 값하고 로컬 패스로 들어왔죠. 그거하고 female이라고 하는 영어하고 동일하면 인쇄를 해라. 어떻게? 시스템.out.println하고 여자, 그러니까 female 여자니까 여자를 표현하라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고 else if 젠더가 그 male로 들어오면 male, male이라고 있습니다. male로 들어오면 시스템.out.println하고 남자라고 써라, 인쇄를 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젠더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female이 들어오면 여자, male이 들어오면 남자로 인쇄를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 스트링에 젠더는 female로 했습니다. 여자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 다음에 fn의 젠더의 젠더, 그러면 그 female 값을 복사를 해서 넣기 때문에 여자라고 인쇄를 할 것 같고요. 그 밑에 줄에 젠더는 male, male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름이 값이 바뀐 거죠. 그래서 fn의 젠더에 복사된 값은 male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남자 이렇게 인쇄가 되겠네요. 그래서 함수 호출을 두 번을 했고요. 반환값이 없다. 그래서 바로바로 인쇄를 하는 뭐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해당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6-3입니다. EX. 네, 이클립스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 우리가 콜바이 밸류를 통해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여자, 남자라고 인쇄하는 것을, 그 다음에 반환값은 없는 것이죠. 예. 반환값이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과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입니다. 방금 전에 썼죠. EX6-3.java를 수정을 해서 반환값이 이제 void였었는데 반환값을 타입을 이제 string 문자열로 바꿔서 동일한 그 실행 결과가 나오도록 코딩을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